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랐습니다. 3%. 근데 오늘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는 11%까지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는 아마 장 시작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한 9% 찍고 그리고 거의 보합까지 갔다가 한 3% 정도의 마감이 됐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현대건설, 한정기술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딱 이 안에서 끝내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기 전에 현대건설하고 한전기술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고 있던 투자자들이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을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에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기다리세요. 기회 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릴게요. 기회 옵니다. 그때를 잡으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5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도하고 나서 뭐 이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매수했었던 게 신규만 봐서는 딱 여기까지예요. 5월 거의 한 초순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다시 폭등하는 구간들이 생겼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왜 올라가는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리고 기업의 수요 또는 그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 이쪽 방향으로의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정말 20배 이상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물론 20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중간중간 조정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미국의 변압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미국 지금 폭염에 뭐 전력 피크 찍고 뭐 난리거든요. 뭐 정년 직전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했을까? AI 때문이에요.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여기 1월, 2월 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 5월 달까지 무조건 미국이라 그랬거든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원전은 AI하고 붙여야 된다. 무조건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쪽으로 인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시작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나오는 그 시작점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언제 꺾일까?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포기하라 그랬어요? 딱 하나만 포기하라 그랬죠. 고가에 팔 수 있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자. 운 좋게 한번 그냥 딱 걸릴 수 있어. 근데 그거 운이라니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AI 쪽으로 투자를 안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 어디서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2050년까지 원전 4배 증가시키겠다. 그럼 이거 어디서 하겠냐고. 그렇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 끝이에요. 끝. 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 이 끝입니다. 끝.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프랑스 EDF에서 붙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눌렀다. 이럴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팀코리아를 눌렀다. 이럴 것 같았잖아요. 그럼 체코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따냈어야 돼요.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미국 쪽으로 가서 입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동 쪽에 중동 쪽. 안 그래도 중동 쪽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동에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빅테크 CEO인 젠스당 CEO가 불만을 대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순방길에 젠스당 CEO를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영업을 해줬습니다. 사우디나 그쵸? 이쪽에서는 요겁니다. 요거 그쵸? 데이터 센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고사양 GPU가 들어가죠.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중동 쪽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그쵸?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줄 겁니다. 근데 그 조정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대건설, 한정기술 쪽으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자.
계속해서 논란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급등한 내용, 요 내용 때문이죠. 산업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시가부터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가 딱 뜨고 나니까 고가에서 매물 나오고 약간의 뭐 기간 조정적인 좀 그런 성격. 이거 빠진 건 아닌데 빠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항상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가 답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아마 뭐 다른 데서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패턴 이런 거를 말할 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차트의 그 퓨어한, 그쵸? 이 가격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꺾이는 건 확인하고 팔자, 올라오는 건 확인하고 사자. 요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위에서 최소한 22평에 근접해 있는 종목군들, 근데 그 직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승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을 수익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1이나 2 정도 포기하는 거는 인정하자. 고가에서 어차피 못 판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1월과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이유는 12월 달에 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 확인하는 그 시점부터, 근데 이게 24년도에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한 거고, 이미 보유한 지가 1월 말부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입니다. 그런 결과 1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따지잖아요. 계속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한 물량은 2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우리가 굳이 저점을 잡지 않아도, 저도 저점 잡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터질 호재, 중동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조정 구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용해서 현대건설이나 한정기술 쪽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쵸? 산업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사장이 지명됐다. 이런 것들은 단발성 호재예요. 그냥 단발성 호재.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는 좀 그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를 토대로 세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재료가 나왔으니 이제 그냥 다 털고 끝내야지. 근데 그 정도 나오기에는 거래가 너무 많아요. 거래가. 그런 상황이 나오기에는 이런 뭐 인사 한 건 요 정도의 재료 가지고는 세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반 잡주가 아닙니다. 일반 잡주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예요. 2조. 그것도 그쵸? 한 달, 두 달 동안 하루에 2조 정도가 거래된다고요. 코스피가 침체 구간에 있을 때 하루 평균 거래가 6에서 8조 사이입니다. 어느 날은 6조에서 왔다 갔다, 어느 날은 8조에서 왔다 갔다, 평균 잡으면 한 7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혼자서 2조, 이 평균 거래대금 2조 원 정도를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쵸? 나올 수 있는 이런 인사건 하나 때문에 세론이 나온다? 이 자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꺾이면 매도하고 확대시키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이든 조정은 받아요. 어떤 주식이든. 근데 그 조정받는 구간을 이용해서 확대시켰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수익 금액 자체를 늘릴 수 있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내는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50% 이상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 쪽으로 확대시켰을 때는 70%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총 투자하는 자금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한 60% 이하 요 정도까지만 보유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확대시킨다고 했을 때 몰빵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질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종목으로 돌리고 있죠. 근데 그 다른 종목까지도 뭐예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거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동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들도 있다. 왜? 중동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원하니까. 그리고 두산그룹은 UAE죠. 여기 바라카 원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의 이 사건 이후로 탈원전 기조가 거의 한 5년에서 거의 한 6년 정도가 진행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근 한 10년 걸렸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무언가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기업이 있죠. 이쪽에서 원전 쪽에서 프랑스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도 눌러놨잖아요. 단가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아예 그냥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산업부 장관 후보에 누가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매물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꺾이면 팔아라. 근데 오늘도 아직 안 꺾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자고요. 시장 기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장도 내용 보면 어때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약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가고 있죠. 지금 4일째 음봉 내리고 있는데 최소한 22평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찍고는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신고가 하자. 근데 그 신고가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우리가 많이 빠진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 좋죠. 에코프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30만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4만 5천 원이에요. 딱 2년 전에 2차 전지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쵸? 와 이거 진짜 막 난리다. 막 6개월 동안 막 15배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난리예요. 근데 그때도 상승한 구간을 보잖아요.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간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23년 딱 3월 한 중순 정도입니다. 어디예요? 신고가 만들면서 간 거예요. 언제 신고가 만들었나요? 22년 10월 달. 그렇죠? 9월 달, 10월 달 딱 맞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튀어 그럼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꺾여 그러면 여기서 팔고 또 올라 여기 또 사는 거예요. 꺾여 여기 파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요. 요만큼. 그리고 다시 사죠. 요만큼이에요. 여기와 여기. 진짜 저도요. 딱 2만 원 사가지고 여기 딱 팔고 싶고 더 올라갔죠? 여기 딱 30만 원 여기 또 팔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확인했죠? 그쵸? 딱 요만큼입니다. 꺾이는 거 확인하고 고가에 못 잡아요. 그럼 하루 등락폭이 언제예요? 고가 19%, 종가 얼마? 마이너스 5%. 그쵸? 하루에 25%만큼을 못 먹는 더러운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하루에 그냥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전기술, 현대건설 어때요? 이거 막 갈 때 6월 25일이나 이럴 때 막 확 튀어버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안 올랐거든요. 이때 보면 맞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빠지고 한전기술 장중에 올라가고 현대건설 이날 한 7% 8%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요 내용만 보고 샀으면 요 내용만 보고 두산에너빌리티 팔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전체 다 팔면 안 되고 일부 물량을 줄여서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쪽으로 확대시켜 갔을 때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고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다는 건 보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린 건데 곧 그 기회가 옵니다. 7월 안에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6월 30일 날이죠. 딱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2% 상승 중 11시 20분입니다. 고가 대비 7% 하락. 종가 기준 64,700원 못 지키면 장 마감 후 보유 물량 중 50%만큼 매도 예정이다. 절대 먼저 매도하면 안 되고 타점 공유할 때 매도해라. 이거 고가에서 한 7% 빠졌으니까 오늘 마이너스 가지 않을까? 이거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 때도 뭐라 그랬죠? 확인하고 샀다 그랬잖아요. 팔 때도 뭐라 그랬어요? 고가에 잡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 때도 확인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가에 못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뭐라 그러면 절대 먼저 매도하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 그래요? 사야 된다. 이번 주에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46% 수익에 마감을 했어요. 이거 지난주거든요.
6월 27일 요 내용도 제가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시스템도 꺾이고 나서 팔았는데 고가에서 꺾이는 걸 다 보는데 한 10% 이상 빠진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6만 원 보고 5만 5천 원에 팔든가, 7만 원 보고 6만 5천 원에 팔든가, 8만 원 보고 7만 5천 원에 팔든가. 그쵸? 보고 파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요거 제가 잘한 테크놀로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같이 한미 반도체를 샀는데 수익은 거의 한 20% 조금 못 미쳐요. 20% 전후에서 등락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를 매수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질 폭이 없고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반도체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진다. 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니까. 근데 이게 피크를 쳤을 때가 언제예요? 작년 상반기입니다. 하이닉스 신고가였고요. 삼성전자도 신고가였고요. 한미반도체 20배 올랐을 때입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뛰는 거예요. AI, HBM, 온디바이스 A까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온디바이스 AI가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그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잡주들이 튀는 거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샀어요?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도한 결과 어디요? 75%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 자, 그러면 투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때 체코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팔았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만들 때까지 딱 1월 말까지 한 번도 매매 안 하죠. 매수, 상승, 여기서 한번 몇 프로? 67% 수익 구간.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또 올라가요. 지금 150% 평균 수익 구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확인하고 매도 어때요? 46%대 이렇게 터진다. 그럼 한화 시스템에서 매도한 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전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매일매일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계속 코멘트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쵸? 두 자릿수 그것도 막 40%, 5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쵸? 오늘 막 장 초반에 막 20% 30% 갈 것 같더니만 내려와서 그냥 3%에 끝내버리고 이러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꺾이는 구간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들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 주도주의 정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보자고요. 지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주도주로 지금 있는 게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도 포함. 원전이에요. 그냥 합쳐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전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뒤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구간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아쉬운 사람들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주도주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